디지털 배움터 심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 여러분은 혹시 촛불관리인이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나요? 한때 유럽의 극장에서 무대를 밝혀줄 조명과 객석 조명으로 촛불을 사용했고, 그 초를 관리하는 촛불관리인은 극장의 필수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등이 발명되면서 촛불관리인이란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또 유럽에는 아침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문받은 시간에 사람들을 깨워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일명 인간 알람시계라 불렸는데요. 알람시계가 등장하면서 이 직업 역시 사라졌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직업을 집대성한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플라즈마 영상 패널 관련 생산직, 영화 자막 제작원, 필름 색보정 기사 등 18개 직업이 삭제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까요? 오늘은 시대를 대표하는 직업, 직업의 변화, 그리고 직업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직업 찾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희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개념들로 사회의 변화를 언급하지만 사실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세상의 변화를 쉽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바로 직업의 변화인데요. 직업의 변화를 보면 세상의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들이 있죠. 이는 시대별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여건, 기술 수준에 따라 직업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업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럼 시대별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대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대별로 새롭게 생성되었거나 앞으로 오랫동안 유망할 것 같은 대표 직업들을 살펴보시죠. 먼저 1950년대의 대표 직업에는 법관, 공무원, 기자, 군 장교, 아나운서, 승무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종합상사 직업, 기계 엔지니어, 화학 엔지니어, 항공기 조종사, 은행원, 회계사무원 등이 대표적이었고요. 1990년대에는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벤처 사업가, 전자상거래 전문가, 웹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경영 컨설턴트, 한의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생명공학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등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들이 대표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사회와 직업의 변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10년 후인 2025년을 예측하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체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은행이나 증권과 관련한 투자 및 신용분석가, 변호사, 회계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1년 후 미국의 증권가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켄쇼인데요. 로봇 분석가 켄쇼는 금융 전문 분석가 15명이 4주 동안 해야 가능한 분석을 단 5분 만에 처리했죠. 켄쇼의 엄청난 능력으로 골드만삭스는 2017년에 600명에 달했던 주식 트레이더를 단 2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했습니다.
전문직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술의 발달 앞에서는 안전한 직업이란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016년 5월에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의 법률 회사인 베이커 앤 호스테들러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가 고용된 건데요. 로스는 240년간의 모든 판례를 알고 있으며 최대 10억 장의 법률 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교육도 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경험자로 구글 중국 법인을 이끌었던 리카이프는 부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식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2017년 12월 맥킨지에서 발표한 2030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조사 결과인데요. 직업에 대한 모든 예측이 계속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맥킨지는 인공지능이 청소원을 절대 대체하기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룸바 같은 똑똑한 가전 로봇이 청소 작업의 부담을 낮춰주긴 하지만 작업 조건이 바뀌는 공간, 구조적이지 않은 공간에서의 작업은 로봇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 직업에 대한 예측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됩니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 각 직업군에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리걸테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리걸테크는 리걸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요. 법조계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거나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 보조 판사를 들 수 있는데요. 가해자를 재판할 때 인공지능이 판사의 판결을 돕거나 직접적으로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2019년부터 7,000유로 이하의 범죄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반의 판사가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 변호사 로스는 베이커 앤 호스테들러를 비롯한 여러 법률 사무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 인텔리전스는 로스를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2019년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죠. 덴턴스, 레이서맨 와킨스와 같은 유명 로펌도 로스를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법률회사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변호사가 도입되면서 법조 관련 직업 세계가 드센 변화의 바람에 직면했습니다. 또 영국에는 두낫페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는 챗봇 형식으로 법률 질문에 응답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2학년생인 조슈아 브로우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는 부당하게 주차 위반 딱지를 발급받은 조슈아가 행정기관의 부당한 벌금 및 수수료 부과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점차 질문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법률 상담이나 권리 주장에 관한 방법을 서비스하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판 충실화를 위해 2020년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 확충, 사법보좌관 제도 확대 등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핀테크입니다. 이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요. 금융과 관련한 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융합해 금융산업의 형태가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혁신형 금융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핀테크는 모바일, 누리소통망, 거대 정보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서비스에서 사용하던 서비스 방법과는 차별화해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뱅킹과 앱카드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는 지점이 없는 상태이지만 모바일만을 활용해서
다양한 적금 서비스, 쇼핑몰 연계 결제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인터넷 은행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2019년 7월 12일에는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기업, 하나, NH농협 등 다양한 오프라인 기반의 은행에서도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슈어런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인슈어테크도 등장했습니다. 즉, 보험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보험 지급 방식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교보생명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험에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주었고 병원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교육의 기술을 접목시킨 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에듀타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특정 환경이나 물리적인 공간에서 주변의 도구들을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것인데요. 기술의 변화로 이러닝, 스마트 러닝 등으로 진화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정의되고 역할 또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죠. 2017년 6월에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교사 에이미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요. 오스노버사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학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찾아주고 실수의 원인을 발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처방해 줍니다. 채팅 형태를 활용한 것이지만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카 인텔리전스사가 개발한 위지오가 있습니다. 위지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탑재한 로봇으로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돕고 있는데요. 도쿄 도다, 가시와자키 지역에 1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하거나 회화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조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수학 부적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제풀이 방식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일자리가 기술의 영향을 받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던 판매, 설치 보수, 생산직의 경우도 조직의 시각에서 업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기계 조작이나 보수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이 필요한 책임 기술자는 오히려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개입이 있더라도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걸음 더. 사라지는 직업과 유망한 직업 찾기. 2016년에 발표된 세계 직업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감소할 직업으로 사무관리, 행정, 생산, 건설, 예술, 디자인, 예능, 스포츠, 미디어, 법률, 설치 보수를 꼽았으며 유망한 직업으로는 사업 및 회계 운영, 경영, 컴퓨터, 수학, 건설, 공학, 판매, 교육을 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과 이 중 사라진 직업,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직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사라지는 직업과 유망한 직업을 찾아보세요.
이것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